장자크 루소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조화를 모색하며 근대 공화주의와 시민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그는 1712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그곳에서 생활하였으며 제네바 공화국의 정치체제는 그의 사상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시 제네바는 공화정체제로 운영되었으며 공식적으로는 군주 없이 시민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도시국가였습니다. 귀족과 상류층이 여전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일정한 재산을 가진 시민들은 정치적 권리를 가질 수 있었고 중요한 사안은 공공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제네바는 종교개혁 이후 칼뱅주의적 신념을 바탕으로 비교적 엄격한 도덕적 가치관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루소가 공공선, 시민 덕성,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철학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회계약론의 서문에서 제네바를 진정한 공화국이라 부르며 찬양하였고 그의 공화주의적 사상은 제네바의 경험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제네바의 정치적 현실은 루소가 이상화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제네바는 형식적으로는 공화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귀족 계층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었고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인식한 루소는 단순히 귀족이 없는 공화국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법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이상적인 공화정 체제를 구상하였습니다. 당시 유럽 대다수 국가들은 강력한 군주정 체제 아래 놓여 있었고 특히 프랑스에서는 절대 왕정이 지배하면서 시민들의 정치적 권리는 거의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귀족과 성직자 계층이 면세 특권을 누리는 반면 제3신분인 평민 계층은 국가 재정을 부담하는 주요 집단으로서 높은 세금을 지불해야 했으며 특히 부유한 상인과 중산층뿐만 아니라 농민과 도시 노동자까지도 여러 형태의 세금과 봉사 의무를 져야 했습니다. 프랑스에서 평민들이 부담했던 대표적인 경제적 의무로는 국왕에게 내는 직접세인 탈르, 가톨릭 교회에 내는 11조, 봉건 영주에게 내는 다양한 부역과 세금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하층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루소가 자연 상태에서 평등했던 인간이 사회제도에 의해 타락했다고 주장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치체제를 탐구하였습니다. 그는 사회계약론에서 정당한 정치체제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기반해야 하며 참된 공화국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성립되고 공공선을 실현하는 법을 통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공화정이 단순히 군주가 없는 체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공동선을 실현하는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반의지는 단순한 다수결의 원리가 아니라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의미하며 모든 시민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치 과정에 개입해야 이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대규모 국가에서 군주나 소수 엘리트가 법을 만들고 시민들은 단순히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이 유지되려면 시민들이 정치적 덕성을 갖추고 공공적 삶에 헌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와 시민교육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루소는 또한 대민주주의보다 직접민주주의를 선호하였으며 시민들이 직접 법을 만들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체제가 이상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대민주주의가 결국 소수 엘리트 계층의 지배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시민들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하지 않으면 권력은 점점 더 특정 집단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대의제를 통한 간접적인 참여보다 시민들이 직접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도 프랑스와 같은 대규모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이 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이에 대해 루소는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나치게 크면 안 되며 시민들이 서로를 알고 공공선을 위해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직접민주주의는 일정한 규모의 공동체에서만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이는 그가 소규모 공화국 모델을 선호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고대 아테네의 직접민주주의를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평가하였으며 국가가 너무 커지면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어 공공선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루소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직접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사상은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이후 공화정 체제의 발전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루소의 사상은 공화주의적 시민 모델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프랑스 혁명기 자코뱅파는 그의 사상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공화국 체제 수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국민투표와 같은 직접적 참여 요소는 루소의 사상에서 영향을 받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인구 규모와 복잡한 행정체계로 인해 루소가 주장한 완전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를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그의 사상을 바탕으로 대의제와 직접 참여를 결합한 참여 민주주의 모델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루소의 민주주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